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두 분의 쌍남자와 함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뭐 또 특종 변호사와 네. 또 특종 기자와 함께 이 금요일 밤을 채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가슴이 선덕선덕, 신이 납니다. 다리가 미실미실하네요. 저는 설렁탕이나 족발 먹을 때도 항상 특을 시킵니다. 특검을 좋아해서. 네. 특검을 좋아해서 특을 여기는 이제 특을 시키고. 네, 항상 특으로 특. 여기는 또 특 사이즈 좋아하는 게 특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종 기자, 특종 전문 기자. 그래서 옷을 특사이즈로 입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특으로. 예. 너무 받아주셔서 좋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업계가 시간 바꾸느라고 난리 브루스인 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남천동 때문입니까? 아이 무슨 소리? 남천동하고 우리가 형제 관계인데. 형제. 남천동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거. 저희가 아우기 때문에 네. 이제 아우 먼저 가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매일 밤 10시를 꾸역꾸역 책임졌던 저희 박영식의 정치야 시장이 시간을 변경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략적으로 갖다 여러분들 6시 50분부터 한번 키면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6시 50분부터 8시까지 유튜브의 생방송으로 새롭게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소 저녁부터 야간 야시장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래마야 야시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베트남 가보셨어요? 가봤죠. 베트남 혹시 안 가봤어요. 안 갔어요? 네. 안 가봤어요? 네. 베트남에 가면 야시장은 다 6시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야시장이 10시부터 꼭 여는 기준은 없어. 야시장이 약간 답답하고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하지 않은 드립인데 야시장 가면 맛있는 거 많고 시원하고. 예. 볼 게 많고. 볼 게 네. 많고 그렇죠. 사람도 많고. 네. 이 사람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또 퇴근하시면서 하루의 시사를 맛깔나게 또 야시장처럼 정리를 종합판으로 갖다가 해드리는 하루의 끝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고 여기저기 야시장이 시간을 옮긴데 그것도 하나 덧붙여주세요. 남천동 때문인가 봐.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레동 때문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물레동 때문은 아니야. 물레동이 남천동 때문이라고 해도 돼. 괜찮아. 물레동 때문은 아니야. 좋습니다. 특급 게스트로 펼쳐지는 야시장의 활기차고 힘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6시 50분부터 저희가 뭐든 돌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아마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의 여유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시 50분부터 오시면 뭐든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두 분이 우리 김태형 기자와 신규 변호사는 저희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제작진이 오늘의 주요 뉴스 해가지고 쭉 모아놨거든요. 오늘의 주요 뉴스. 네. 오랜만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달라졌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모아놨거든요. 네. 요 중에 나는 오늘 요거 관심 있게 봤다. 어떤 게 혹시 있는지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하나만 꼽아야 돼요. 하나만 꼽아야 돼, 하나만. 야. 우리 시간이 없거든, 우리는. 하나만. 네,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나만. 저는 뭐 가장 그 눈에 들어왔던 뉴스. 네. 이상민 돈다발. 이상민의 돈다발. 에르메스. 에르메스. 명품백에 꽉꽉. 그쵸.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죠. 꽤 큰 액수다. 맞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어디다 쓰려고 네. 이런 돈을 갖고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민 집에 거액의 돈다발이 있었다라는. 돈다발. 네, 그 박스채로 네.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스책도 네. 그죠? 이게 박스도 있고 하여튼 에르메스 현금다발. 백도 있고. 네. 현금다발. 그래 이게 이제 아마 지라시로는 뭐 또 사과 박스다. 네. 16개다. 오. 32억이다. 라고 막 정보지가 어제 막 돌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정확한 건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태형 기자는 오늘의 이슈에서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갑니까? 주요 이슈에 투명으로 써 있어요. 원희룡 출국 금지라고. 뿔. 양평 원희룡. 야, 삼북토건 양평. 예. 야, 삼부 원희룡. 사진이 나왔잖아요. 예. 사진 나와요. 요러고 네. 있더라고. 그 삼북토건 전 대표하고 네. 원희룡하고 요러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황당하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의심을 해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 씨와 만났다는 의혹이 이제 드는 어떤 주요 종목의 한 뭐 상징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삼부토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윤석열이 뭐 퀀텀 첨프다 뭐다 이거 얘기할 때 네. 또 몇 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희한하게 네. 윤석열이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아, 야. 맞아. 네. 근데 그게 약간의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 정도의 네. 너무 그 타이밍과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서 네. 이 삼부토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야,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특검 쪽에서는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그제 진행을 했고, 어제 진행을 어제.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전 대표, 그리고 현 대표도 아마 저기 소환 조사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원희룡도 출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이제 금년간에 내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이제 뭐 매우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수사에서 출국 금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우선은 사실 이제 그 출국 금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형량이 좀 높고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미리 잡아놓는 효과가 있는 거고 예. 결국에는 이제 원희룡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수사기관이 결국에는 출국 금지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아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도 삼부토건 관련된 수사를 이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금년간의 특검팀으로 네. 아마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예. 네. 뭐 제가 볼 때는 워낙 범죄 혐의가 이게 중하고 또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좀 피해액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구속은 불가피하지 않나 네. 원희룡에 대해서는. 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요? 전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렇죠. 원희룡은 이것뿐만 오. 아니라 지금 양평고속도로까지도 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뭐 신병 확보할 걸로 봅니다. 너무 저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예전에 이제 공수처에서 그 이성윤 그 당시 검사장 네. 그분이 이제 지금 의원이 됐지만 예.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검찰에서 한번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공수처에서 예. 황제 조사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니까 예.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원희룡 씨는 예.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일타 강사 아닙니까? 사실관계 다 틀린 일타 강사? 그럼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장관이 직접 나와서 했다는 것은 수사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지금 원희룡과 그 삼부토건 얘기하면서 뭐 원래 이제 해외 미국이나 이런 기자들 보면 트위터에다가 네. 그 자기가 취재하는 걸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툭. 그리고 제보를 좀 달라고. 네.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거는 뭐 갑자기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어.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갑자기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는데 우리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떨리려고 그래. 말씀하세요. 떨리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좀 오래 취재를 해왔던 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주주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주주분들도 잘 컨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유령 뭐냐면 회사야 뭐야? 이게 뭐냐면 네. 일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퀀타피아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양자 역학을 했던 곳입니다. 아, 양자 역학. 네. 이거 윤석열이 이 양자 윤석열이. 역학을 갖다가 대한민국은 양자의 시대입니다.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의혹 정도입니다. 의혹 정도. 의혹 정도. 의혹 정도. 윤석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의혹이 나온 그 저희들 취재할 때는 나왔었는데 예. 이후에 이 회사를 예. 윤석열이 직접 언급하진 않죠. 예. 근데 이제 해외 나가갖고 요 회사가 예. 갑자기 주가가 급등합니다. 아. 거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네덜란드랑 아마 영국에서 MOU를 맺으면서 우리 양자, 국방 이런 걸 얘기해버리니까 맞아. 양자 역학을 하는 그런 기업이 확 뛰어버려요. 야. 네.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퀀타피아입니다. 퀀타피아. 깐타피아도 아니고 뭐야? 퀀타피아라는 네.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 양자 역학 관련 기업인데 지금 그 주주들도 취재가 안 된다. 예. 근데 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 여기에 이제 주요 뭐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 과거에 양자 역학으로 사기 수사를 받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미치겠다. 와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걸로 굉장히 재미를 봤던 것으로 이제 의혹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취재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제보를 달라. 아니 근데 이 퀀타피아라는 걸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좀 검색을 때려보니까 그 유명한 가수의 가족이 뭐 연루됐다 어쨌다 하는 그런 보도가 일부 나오네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는 거의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수들이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들여다 보면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뭐 김성태, 배상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타고 가다 보면 예. 요 기업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나와? 아. 여기서 이 회사가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이제 그런 대목이구나. 예,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은 매번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안 하고 예. 그냥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예. 그 댓글창에 어떤 분들이 야 너는 왜 취재를 안 하고 평론을 하냐? 아니 근데 한번 긁으셔갖고 아, 잠깐만. 긁혔다 지금. 아, 내가 진짜 김태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니 이게 방송에서 이게 이제 어쨌든 제보를 받아서 취재 중인 사안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선만큼 공개하는 게 또 기자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뭐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그로 한번 끌어들여? 그래야 한번 정신 차리시겠어? 아, 나 속상해, 이제 서운해. 아, 김태현 특종 기자입니다.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대요. 자, 예. 그러면 이제 그렇네. 그러니까 콘타피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윤석열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행위를 한 것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보면 네. 참 많은 해외를 쏘다녔잖아요. 아, 뭐 매번 그- 나왔어요. 매번 나갔으니까. 검찰 인사까지 제가 좀 거론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예. 이게 이제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됐던 사안이에요.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됐었는데 예.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 윗선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예. 근데 그 당시 검사장이 누구였냐?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율라인. 원래 양석조 검사장이었습니다. 아, 양석조, 그 양석조예요. 네, 그 이번에 양석조. 이 토렌트가 아니라 뭐였어? 이토피아가 아니라 거기 뭐였어? 빨리 얘기해줘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아, 나 정말 이토피아 다 나왔네. 아까 네. 콘타피아 해가지고. 네. 양석조. 그 양석조. 거기에 들어올렸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누구였냐? 신흥석. 양쪽 다 친윤, 윤석열 라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참모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 분들이에요.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 네, 승진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사실 검찰 인사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예. 남부지검이었거든요. 예. 남부지검에 김태훈 검사장이 갔는데 이분을 제가 이제 그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보도된 것들 중에 하나가 대선 전에 윤석열이 당선됐던 대선 전에 예. 김건희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려고 했다, 검토했다. 예. 요게 그 김태훈 차장검사가 있던 그 수사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그 증거들은 그 전까지도 윤석열 라인들이 웬만큼 덮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성용 검사장 그리고 김태훈 차장 그 밑에 이제 휘하의 그 많은 검사들이 예. 증거를 하나하나 파서 나온 것들이다. 그 부분까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또 좌천을 많이 당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한 거죠. 많이 고생했죠. 김태훈 검사가. 참 이제 서서히 그 진실이 드러나는 사안들이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진실을 위해 또 취재를 하고 다니시는 우리 김태현 기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십시오. 김태현이 좋다면 당연히 좋아요도 좀 한번쯤 눌러주시고요. 그럼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딱히 그래도 눌러주세요. 그래도 한번 네. 누르고 나가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사람이 자꾸 이제 긍정적인 네. 마인드를 갖고 살다 보면 좋아요 누르다 보면 좋아집니다. 말이 속박입니다. 말이 속박이에요. 그렇죠. 네. 두 분 다 요즘 드립이 많이 늘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김태현 좋아요 한 번만 써주세요. 아니 우리 정순원님은 극태현 기자라고 쓰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김태현.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좀 순서대로 좀 가보면 사실 이 시간에 지금 국회가 아직 저희가 국회 인근에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가. 근데 국회가 아주 좀 뜨겁습니다. 예, 이 어떤 추경을 처리하는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이 검찰 특활비가 그러니까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지난해 말에 이 삭감이 됐던 4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복구됐다라는 내용이 드러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 이래버리고 민주당에서도 검찰개혁론자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뭐야? 하다가 갑론을박 하느라고 8시로 또 지연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갑론을박이 좀 뜨거운 사안이 됐습니다. 요거 글쎄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뭐 일단은 이게 부대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개혁 입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원내 지도부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특활비 문제는 실제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저랑 신인규 변호사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오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사실 특활비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수사나 이런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아주 제한적인 업무에 있어서 네.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원래는 설정이 된 그 일정 부분의 예산이고 예. 특활비라는 거 이제 영수증 첨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디 썼는지는 다 증빙은 좀 어려운 거죠. 공개가 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들 주권자들 앞에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 특활비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를 일부 예산을 좀 증액을 했다가 예. 편성을 했다가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항의를 그렇죠.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죠. 원래 있죠. 네, 원래 있었죠. 있습니다. 네, 원래 있었다가 있죠.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특활비 다 없애라라고 했다가 이제 이번에 부활시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실도 특활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활비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예. 국정 운영을 안 하고 그렇죠. 이상한 그 소위 말하는 뻘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좀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저는 뭐 수사 업무나 보안 업무에 있어서 특활비의 그 성격 자체를 아예 부정할 길은 없다. 예. 전 그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검찰이 그렇다면 수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온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그러니까 야권 인사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사에 막 검사들 몇백 명씩 투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 업무에는 사실 특활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이 정상화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선 제도 개선까지 할 거기 때문에 뭐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그때 정상화되면서 어떤 수사 업무 내지는 특수한 업무에 쓰여야 될 특활비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를 또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 특활비라는 게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마구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소고기 사 먹고 내지는 특활비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서 야권만 표적 수사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저는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기는 저는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 사용한 그 기록을 남기기는 남겨서 뭐 열람 정도 시켜줄 수 있겠죠. 열람 정도 네, 시켜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정보위 같은 데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제도 개선할 수 있겠죠. 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들을 잡을 때, 네. 혹은 이제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사범들 잡을 때, 이럴 때 특활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왜 필요한지를 검찰 자체가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야, 우리가 필요한데 니네가 왜 알려고 해? 이런 식의 그건 책임은 절대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잘못된 이제 그런 관점 자체가 특활비가 이제 약간 쌈짓돈처럼 각 기관마다 그냥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보니까 네. 민주당도 이제 그런 여론을 알고 있어서 특활비, 검찰 특활비는 특히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심사 과정에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또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40억 400만 원을 이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는데 되려 이제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개혁론자들이라든지 좀 강경하신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특활비 문제는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일단은 부대 의견을 달아서 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니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수사기소권이 분리가 되는데 굳이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40억 4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된 이제 강한 주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업무에 쓰니까 만약에 지금의 검찰청이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고 이제 중수청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논리가 맞긴 하죠. 지금 그렇죠. 검찰에 그래요? 굳이 그럼 배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나 또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쪽에서는 아까 뭐 산업 스파이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올바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신뢰가 담보된다면 예.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도 자정 노력과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검찰을 주물딱거리고 그 특활비를 자기들 쌈짓돈 쓰듯이 마치 본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야당 탄압 수사나 이런 거 할 때 충성한 검사들 용돈 주는 식으로 쓴다면 네. 그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뭐 검찰 정상화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용도 자체를 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용도는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엄결성,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깨끗함과 용도와 목적대로 쓴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게 안 됐는데 그냥 예전처럼 뭐 돈 달라고 하면은 돈 준다. 이거는 저는 국민 정서와는 안 맞지 되죠.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설명이 또 필요하니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이제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40억 400만 원이라는 게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법무부에 배정됐던 법무부 특활비 80억 1000만 원의 절반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이제 요 대목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사실은 뭐 자료로 저희가 뭐 일단 뭐 저희가 확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항목만 읽어드리면 대략 이래요.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 형사부 등 수사 지원의 특활비, 공공수사의 특활비, 그리고 마약 수사의 특활비,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등등의 항목을 띄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에는요.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검찰 특활비의 주요 항목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예. 옛날에 아니 군에서도 방첩사의 방첩 기능 있잖아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방첩사를 갖다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사령관으로 보내가지고 계엄을 준비한다. 그럼 그런 방첩사는 국민들 앞에 존재 이유와 목적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럼 거긴 특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국정원이랑 기관에 비슷하지 그 않습니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 네. 군의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을 우리가 우리 국가 체제 내에서 없앨 수 없듯이 그럼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정권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 그쵸. 이 부분이 더 국민들 앞에 소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법을 통한 개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재원 내지는 이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 정도로.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뭐 검찰 인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이 보여줬던 모습만 보더라도 예. 법으로 바꿔놨는데 시행령, 모모 등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권 내에서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겠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것까지 하려고 했냐면 재판 중인 그 사건에 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들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윤석열 씨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판사사찰 문건처럼 예. 재판에서 이 증거와 그리고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그 재판 조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만으로는 너무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인적 쇄신도 동반돼야 된다라는 점은 계속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중요한 말씀이시고 아니 두 분은 역시 척하면 척, 네. 아하면 네. 이렇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지금 계속 그 방울뱀이 껴들 수가 없네요. 저도 한 4마리 풀었거든요. 오늘 두 분 다 방울뱀을 많이 푸시는 것 오늘 같아요. 사이즈를 풀어놔가지고. 예. 근데 저 딱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이따가 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이거 중요한 보도인데요. 기자들이 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경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자 20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매일경제죠, 있고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입니다. 여러 그러니까 언론사요? 매일경제 네. 말고 또 있어?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이 자식들아! 네. 수사 야, 이 자식들아!
아니 이 자식들이 진짜.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한참 오늘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네. 여기 이제 전현직 기자 20명 그리고 이들 중에는 무슨 저기 경찰의 캡으로 이제 근무하는데 거기 뭐 포르쉐 타고 왔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예.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검사는 검사로서의 역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의 역할. 예. 그 과정에서 뭐 분명히 유혹은 엄청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유혹을 따라가 버리면 야, 우리나라 망가진다. 아니, 그래서 이분들 정말로 세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잠깐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참. 이게 보니까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네. 아니면 신사업 계획 등을 취재를 하고 나서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한 뒤에 호재성으로 기사를 쓰고 야. 네, 그리고 띄우기. 팔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이번에만 그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과거에 저도 뭐 사실 과거에 이제 다녔던 회사 뭐 보면은 그래요. 네. 예, 구린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 언론사라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완벽하게 할 거야.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아까 참고로 얘기한 건 특정 경제지를 그냥 사례로 든 것뿐이지 실제 여기에 그 경제지 기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일단 짚고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기자 20명이라고 기사는 났어요. 네. 예, 기자 어딘지는 잘 20명입니다. 모르고. 어딘지는 모릅니다. 예, 그 언론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예,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포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되겠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특활비 추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는 기사가 저기 포를 붙여놨어요. 지금 700분이 투표하고 계신데요.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특활비 통제 가능해 이렇게 찬성이고요.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해라고 이제 반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저는 정성호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예. 검찰총장과 각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쓰는 특활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법무부는 이제 내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보낸 이후에는 알 수가 그렇지, 알 없잖아요. 수가 없죠. 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가 어쨌든 관할하는 건 맞는데 특활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그냥 건지는 검사장들이 쓰니까 네. 그거는. 그거 아세요? 그 검찰청에 가면 그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들어가 있는 금고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금고에서 돈을 빼는 사람은 아마 그 총무하는 사람 한 명. 네. 그 사람만 돈의 그 총량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이 검찰총장이 달라고 하면은 주고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 머릿속에 두고. 그래서 이번 그 내란 사건에서 가장 수사 대상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예.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에요. 윤재순? 네. 왜냐하면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따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국관직입니다. 아, 그렇죠. 윤석열의 곡간직이. 네. 그 저기잖아요. 그 윤재순, 강의구. 네. 둘 다 약간 윤석열의 키링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검찰 그 특활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오늘 임은정 동부지검장 첫 출근길이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대검 기조부장을 원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때 시작을 하시면서 네. 뭐 취임사에서는 해체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해체에 사실 준하는 수준까지 결국 검찰이 나아가지 않겠냐. 네.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한 검사님들 사실 표정이 뭐 계속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까? 끝까지 못 봤고 이제 네. 뭐 말할 때 이게 중간중간 비춰주는 거 봤거든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끝까지 보면 네. 보통 검사장들이 이제 그 자기 취임사고 나면 예. 갈 때 인사하잖아요. 네. 인사 이렇게 한 명씩 돌아. 아, 인사 안 했어요? 인사 안 했어요. 다들 똥 씹은 표정. 그거 왜 그래요?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기존세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인사하고 나는 당신의 그 정책에 별로 당신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하든가 그 뒤에 뭐 국민을 배신하는 뭐 임은정 그리고 글 올렸더라고요 또. 네. 2%세. 2%세. 아니 그러면 앞에서 하지. 앞에서 하지 진짜. 치사하네. 그렇죠. 네. 아니 저기 뭐예요? 근데 전 궁금한 건 있어요. 임은정 그 지검장이 오늘 출근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백혜련 경정이나 박정훈 대령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본인까지 지칭하는 겁니다. 종종 봤던 사이라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마약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요거를 챙겨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대검 이 특별수사팀이 동부지검의 사무실을 쓰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보겠다? 챙겨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뉴스를 그러니까- 본다시는 거. 아니 뉴스를 본다고요? 아, 지금 지검장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동부지검장에 이제 부임을 한 건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마약 관련된 수사는 이제 대검에서 지금 팀을 꾸려서 이제 물리적인 사무실은 이제 동부지검에 아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뭐 보고를 하진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는 동부지검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뭐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도 현장에서 제일 좀 빠르게 정보 수집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임은정 검사장의 오늘 이 뜻은 뭐 수사를 일일이 보고받진 않더라도 예.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또 이상한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해당 건물에 그래도 관리자니까 예. 임은정 검사장의 귀에 만약에 들리거나 포착이 되면 네. 그거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 보통 검사들은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서로 덮어주고 너도 나 봐줘 나도 너 봐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임은정 검사장 눈에 걸리면 봐주지 그건 뭐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그 경고성 시그널은 확실히 전달이 되는 거죠. 검사들이 이제는 좀 장난치기가 아니, 쉽지 저희 않겠죠. 댓글창에 여전히 특활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사례를 비추어서 예. 이번 정권에서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중앙지검이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검찰청이거든요. 예. 근데 특수부도 다 있고. 예.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는 특활비를 거의 안 내려줘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윤석열과 가까운 분들한테는 특활비를 좀 안 내려다주고 다른 곳에는 많이 내려다주고 이런 방법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어허. 네. 자, 그럼 우리 저희 어차피 설문조사는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가 더 많으시네요. 검찰 특활비 대폭 삭감해야 된다, 수정안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하고요.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오늘 자정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을 넘길 수 없다라는 의지고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도 그냥 처리하겠다는 얘기로 일단 보입니다. 자, 저희 특검 얘기 이제 가봐야 되니까 야, 근데 이게 요즘에 단독 보도 너무 많이 나오죠. 얘들 이제 6시 이후가 되면은 네. 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보니까 근데 요즘 단독 밭이에요. 지금 뭐 MBC든 그렇죠. SBS든 예. 뭐 JTBC든 다 그 뉴스하는 시간에 그쵸. 다 단독이에요 그냥 모든 아니 언론사가. 지금 이제 저도 들어오기 전에 스크랩을 좀 해보고 왔는데 네. JTBC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독이더라고요. 다 단독이야. 근데- 한 7개가 단독이야. 근데 재밌는 건 기사를 예. 읽어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소신 발언, JTBC 단독 아니, 보도 내용 없어. 그런 기사들은 헤드라인으로 죽이는 거라 헤드라인으로 죽이는 헤드라인으로. 거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노컷뉴스 기사도 봤었는데 예. 그 윤석열이 그때 소환 조사 받았을 때 네. 윤석열이 당황할 만한 핵심 증거를 내놓았다. 네.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기사 그러니까 보고. 이제 사실 요즘에 단독이라는 게 대부분 뭐 꼭 이제 그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네. 재곤내라고 하죠. 재곤내요, 재곤내. 가 많아가지고 그냥 네. 제목만 요즘엔 단독 보도는 보셔도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2차 조사, 이거 JTBC예요. 내란 네. 특검이 내일 2차 조사 후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한다. 요런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요거는 사실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 많이 이제 윤석열의 조사를 많이 뭉갰기 때문에 네. 내일 만약에 태도가 좀 삐뚤어졌으면 바로 영장 친다 이거고. 그렇죠. 내일 핵심적인 증거 또 들이밀었는데 또 막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또 뭉개고 거부하고 수사 비협조 해버리면 또 이제 영장을 치겠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가 김태형 기자가 꼽아주신 원희룡 출국 금지, 삼부토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삼부토건도 역시 주가 조작이 하나죠. 큰 덩어리입니다. 네. 그거 하나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대목이고, 삼부토건 전 대표가 오늘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원희룡과 손하트 사진에 대한 보도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어허. 것들이 특검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초반에 나왔던 이 보도를 기본으로 해서 따라가 보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닥이 좀 잡혔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에 이거는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게 예. 아니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라고 하는 그 밑에 단계에서 실행한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는 지금 직위원의 구속 취소 인용과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지금 내란 수괴를 꺼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구속영장 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네. 혐의 입증에 대한 뭐 자신감 전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대로 사퇴 기정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그 효과인 거고 예. 구속 사유는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죠. 결국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사형 무기징역 당할 사람을 누가 꺼내놓고 재판을 합니까? 그렇죠.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보다 예.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영장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뭐 비화폰부터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예. 그리고 입맞추기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구속 안 된 지금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법부가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 만약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또 영장을 기각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거 진짜 가루 가루되죠. 왜냐면 이게 가루되죠. 사실은 지난번에 체포영장 내란 기각도 동조지.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네. 이번 건은 사실 여론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었잖아요. 네. 단독 보도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을 그대로 둔다? 두고 본다? 구속영장도 안 받아준다? 뭐 사법부가 이제 공범이라는 거를 이미 본인 확신을 갖고 아니 있죠. 그럴 거면은 구속 취소를 윤석열만 할 게 아니라 주요 임무 수행자들 네. 다 구속 취소해줘야 돼요. 제가 볼 그리고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한테 핵심 증거 내놨다. 네. 요거 보도를 보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윤석열 씨가 뭐 군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예.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떻게 지시를 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이미 나왔었고 예. 탄핵 심판 받는 동안에도 받고 예. 그거 갖고 놀랐겠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뭐가 나왔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윤석열 씨가 당황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제시됐다라는 보도였잖아요. 네, 아니죠. 특검에서. 아까 특검에 이제 오전 조사, 맞습니다. 그 박창환 총경. 총경 조사 때 뭔가를 들이밀었는데, 씨 이거 뭐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측을 소설! 한다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소설인데 예.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를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지급된 휴대전화와 누가 지급을 받았고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몇 시에 누구랑 누가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 분석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전화번호들 중에 비화폰 서버에 이제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서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 것인데 이 핸드폰은 윤석열 씨는 대통령실에 있었고 국무회의라는 중간인데 예. 이 그 관저에서 이 번호는 누가 썼을 것이냐라는 질문하지 않았을까? 관저에는 김건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없죠.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네. 김건희가 사실상 뭔가를 지시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증거가 여기는 제시됐다. 상상의 부분.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상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상상을 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상상과 가설을 세워놓고 예. 증거를 찾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 과정인데 예.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증거인멸 우려 없는 겁니까? 있죠. 네. 예. 아니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가 만나도 증거인멸이에요. 네. 그렇거든요. 공범끼리 만나면 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예. 그래서 지금 그날부터 이 조사를 안 받으려고 윤석열 씨가 시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으니 특검 쪽에서는 아마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참.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특검이라는 거는 천년만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이 기세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특검은 여론의 동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윤석열을 만약에 구속을 못 시키고 더 늘어지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이 또 그렇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특검부터 뭐 최희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제 다 돌아가는데 가장 큰 고민은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언제 어떻게 구속시키느냐, 어느 특검이 하느냐. 예.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고 이건 예. 빨리 안 하면 특검도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예. 그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은 사실은 혐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혐의도 많아요. 외환 혐의, 그러니까
내일은 외환도 있고. 외환죄 혐의와 관련돼서 대비하고 나오라고 아예 알려줬어요. 특검이. 그렇죠. 네. 너 2차 조사 때는 외환죄 수사할 거니까 너 대비해서 와. 친절하네. 그렇지. 알려주고. 친절하지. 이거 해줬지. 친절하네. 그리고 이번 주에 내내 어떤 힌트 줬습니까? 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거 뭐 이제 한덕수랑 너랑 이거 짬짬이 한 거 아니야. 사인도 있고. 김용현 사인에 한덕수 사인에 그리고 네가 임마 그 사인한 거 그 폐기했잖아.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원래 이제 그 네. 박창환 총경한테 수사받다 말았던 거.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거 다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내일 조사 받는 겁니다. 네.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 씨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네. 언론 플레이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안 먹혀 이제. 안 먹힐 뿐만 아니라 수사한다는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방해. 그리고 그 이제는 이미 경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윤곽근을 비롯해가지고 송진호 이런 사람들. 예,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만약에 내일 와가지고 또 이 수사 방해하면 바로 영장 칠 수도 있어. 네. 아 진심이야. 특검은 체포의 진심이기 때문에 네. 정말 수사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도했던 게 예. 한덕수가 계엄 직전에 포고령을 가지고 공람을 하는 장면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CCTV로. 그때 제가 어떻게든 누구한테 받았는지까지 그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예. CCTV상에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취재를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최근에 MBC 보도로 나왔어요. 윤석열한테 받아갖고. 윤석열.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이 포고령을 갖고 이미 들어갔는데 예.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상민도 이 포고령을 가지고 한덕수랑 보고 있는 게 나왔었거든요, CCTV. 예. 그러면 이상민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영장 청구에 대한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상민이 아마 제일 먼저 구속되지 않을까. 제일 먼저 구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에? 네, 국무위원들 중에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가 아니라. 오. 근데 뭐 시간 차예요. 시간 차예요, 시간 차. 아니 사실 거예요, 다. 내일 모레냐 내일이냐의 차이야. 네. 지금 예를 들어 안가회동에 너무 기분 좋아. 네. 안가회동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뭐 박성재 그리고 이제 이완규 예. 이런 사람들도 덜덜 떨고 있죠. 윤영석, 그렇죠. 김주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차의 문제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A 그룹, B 그룹, C 그룹 다 나눠놨을 거예요. A 그룹 그렇죠. 즉시 구속, 예. B 그룹 상태 봐서 구속, C 그룹 불구속으로 협조를 얻어낸다. 그러네. 이걸 리스트업 다 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네, 그분들 그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분들 네. 저는 지금 속으로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상목이 예. 여행했던 그분이 네. 많이 이제 협조를 했다는 걸로 이제 이미 알려진 상태고 예. 그리고 송미령 장관 그대로 앉아 있고 예. 송미령 장관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덕수, 이상민 등등이 예. 2주호까지 거짓말을 해버린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반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자니 예. 거짓말 찝찝하고 예. 인정을 해버리자니 완전히 지금 형량이 높아지고 딜레마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자백을 하는 것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백한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해왔다는 거 너무 증명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겁니다. 책임을 줄이고 네. 개입 소재도 좀 줄이고 남한테 떠넘기는 게 장땡이죠.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게 지금은 그렇죠. 제일 예, 낫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일단은 이 내란 직권남용의 피해자들은 한덕수나 내란 동조자들한테 떠넘기고 네. 내란 동조자들은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뭐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핵심인 거죠.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찰 진술, 뭐 검찰 진술 있을 때 예. 그때부터 얘기를 하든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자유롭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거짓말했다가 인제 와서 불면 예. 앞뒤 말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또 어찌됐든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유롭죠. 처음부터 그렇죠. 협조를 해서 뭐 그렇죠. 지금 장관 자리도 아이고. 유임까지도 됐고. 그때는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뭐 검찰 조사에 그 협조하는 정도로 거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드밴티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이상민은 그럼 구속이 빨리 된다라는 결정인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다는 전망이신데 그러면 소환 조사는 하고 구속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다음 주? 네. 그 김성훈도 당연히죠. 구속될 거예요. 그렇죠. 경호 차장. 네. 그렇지. 김성훈도 이미 원래 소환 조사를 됐었어야 되는 받았죠. 사람이에요. 원래. 역시 회는 자연산으로 먹어야 되니까요. 작살남. 짝살람. 네. 자, 저는 오늘 또 나온 보도 중에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어제 제가 언급했던 사람이죠. 이상민의 집에 들어가서 돈다발하고 에르메스백을 보고도 경찰이 그 이후에 추가 구속 압생영장을 왜 발부받지 못했을까?
경찰이 막았나? 검찰이 막았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박현수 얘기가 나왔는데 박현수도 경찰 쪽에 수사하던 거를 이제 특검 쪽으로 이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수사 대상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박현수 직무대리도? 네, 야, 안 엮인 사람. 원래 이 사람이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 그렇죠. 예. 경찰국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상민과 한 몸인 거죠. 근데 원래부터도 문제 인사로 지적됐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박현수. 근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쨌든 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여기가 직무대리 임명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네. 예, 다들 반대하는 분도 많았고 다 그랬죠, 다. 국회에서도 오지게 죄송합니다.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시기 제 기억으로는 예. 그 박현수가 이제 서울경찰청장 직무 대리가 되고 예.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아마 그 시기에 이제 바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 아니냐. 예. 예, 결국 이런 주장들이었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돈다발 얘기도 잠깐 앞에서 잠깐 했고 박현수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한 번만 짚어보면 경조사도 해야 하고 품위 유지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씨가. 이상민이. 네.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이 연예인 이상민 씨도 이런 농담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야? 품위 유지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 그 정도의 돈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품위 유지비 한 달에 얼마 들어가십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오떡김밥이나 사 먹지. 오토김밥 엄청 비싼 거 드시네요. 그랬나요? 웰빙 닭강정이랑 김밥이랑- 같이? 최근에 우리 제작진이 사줬는데 맛있어가지고 네. 오늘 또 먹었거든요. 맛은 있어요? 네.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네. 뭐 탄수화물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네에 그 미국산 소고기 파는 데 있는데 예. 배 터지게 먹어도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쓰는 거, 엄청 많이 쓰는 거. 예, 그 참 네. 우리의 품위 유지비는 그 정도인데 네. 이 양반은 수십억을 갖다 박아놓고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좀 기가 차는데 기가 차죠. 이거 근데 내란 특검에서 경찰 불러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참고인으로 사진 같은 걸 봤다. 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확인이 누가 됐겠죠. 사진을 보여줬을까? 경찰이 사진을 찍어왔을까? 찍어 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찍은 걸 특검에게 보여줬을까? 예, 예. 근데 그때 그랬을까? 당시에 압수는 안 했지만 저는 찍어놨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예. 아마 특검 가서는 뭐 진술도 하면서 그걸 특검에게 확인을 시켜줬을 가능성도 꽤 크죠. 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사진을 실제 보여주고 그걸 확보했다라고 보여줬다면. 하면 네.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문제 가지고 특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거 아니고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단독 거잖아요. 보도로 나온 거죠. 흘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혐의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 단독 보도가 나오면 네. 오보다 사실이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줍니다. 보통은.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보다라고 아닌 거 아는- 한 거 보면 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에르메스 백에 수억이 담겨 돈다발. 있는 게 돈다발이 있는 게 아니 그리고 경찰이 뭐 이런 얘기를 지원해서 거짓말할 동기가 아니, 별로 없어요. 없죠. 뭐더러 그걸 합니까? 네. 수사 사안도 엄청 많은데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죠 이거. 그 압수수색 할 때 제가 이제 압수수색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압수수색 받을 때 이거 카메라 들고 와서 동영상 찍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찍혀 있을 수가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자금이라는 게 사실 성격을 계속 우리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내란에 쓰이기 위한 자금이라든지 어허. 내란이 실패하면 도피 자금. 그 이후에 뭐 도피를 한다라든지 혹은 내란에 가담한 거 잘했다고 야 우리 이제 어쨌든 끝났으니까 우리 파티라도 벌이자 해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나눠 먹기라도 했다라든지 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소설 써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내란 자금 의혹 이런 거 한번 좀 관심 있게 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란 자금 의혹은 정말 각 그 취재하는 기자들마다 예. 이거 그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들하는 것들은 꽤 있어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제 콘타피아 건과는 달리 예. 취재가 조금 더 된 다음에 예.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 때 네. 한번 제가 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근데 기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박싱 하기 전에 이렇게 내란 자금으로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외부에서 수여를 해준다. 네. 라는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아까 국정원 특활비나 국가기관의 특활비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종교단체, 네. 또 뭐 기업, 어떤 뭐 특정 모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네. 이제 청탁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예. 야 요게 여기로 연관된 거 아니야 의식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청탁을 받았던 것 중에 네.
그러니까 홍일교? 이제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신천지? 뭐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던 것들 중에 예. 야 이거는 여기로 흘러간 거 아니야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기자들이 이 정도 의심할 정도면 예. 수사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을 보고 있겠죠. 아, 조만간 나오겠네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원희룡 장관 출국 금지가 됐는데, 네. 원희룡의 경우에는 이제 곧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습니까? 폴란드 사진.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손 하트를 제 오른쪽에 하고 있죠. 왼쪽에 하고 있는 이은근 당시 삼부토건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조사를 받으신 분이죠. 근데 약간 입장이 다른 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한 게 원희룡이 올해 3월에 페북에 뭐라고 입장을 밝히냐면 당시 국토부는 기업 대표단을 구성한 적이 없다. 삼부토건이 참석했다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은 국토부와 무관한 민간 주도의 컨퍼런스다. 또 시작이다.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모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장관 일정에 맞춰서 장관을 만나고 기획한 포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원희룡이 두려운 게 아니라 원희룡은 두려운 거 아닙니까? 많이 두렵죠, 많이. 많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희룡 개입이 거의 빼박 수준의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슈를 먼저 다루다 보면 예. 결국에는 삼부토건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삼부토건을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 상당 부분 그 협조해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공적 권한과 수단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네. 결국 그 결과로 삼부토건에 관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뜬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작전이 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도 의심이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 멋쟁이병의 그 단톡방에서도 예. 3분의 1 체크할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 선수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게 뭐 한두 해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충분히 의혹 제기가 많이 됐었고 수사가 필요했는데 안 했고 그때 당시 주무장관이 원희룡이고 지금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포럼 아까 그 원희룡 장관에 맞춰서 민간 포럼이 사실상 네. 그 원희룡 장관을 위한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이 주가 조작 사범은 저게 아주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식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는 거를 삼부토건 쪽에만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고 정책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따라가는 형태로 쓰였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권능을 이용한 주가 조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때는 주가 조작을 하고 그걸 덮는데 국가기관의 권력, 검찰권이 활용됐다면 3부는 좀 더 발전된 형태죠. 더 이제는 주가 조작 형태까지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김건희 쪽에서 국가 권력의 정책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부양하는 이런 식의 범행이 의심되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1호로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되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 기준으로. 아,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은 이상민이나 뭐 가장 한덕수 먼저고. 저쪽이고. 아, 그 이게 보세요. 네. 되게 미장센인 게 그 2022년도에 조합 빠르게 가 영상을 찍은 3명이 다 가게 생겼어 특검에서. 아, 누구누구죠? 그게 누구누구죠? 원희룡 들어가고요. 원희룡, 윤석열, 이준석. 우리가 또 그 사각지대를 빼놓을 뻔했네요. 조합 빠르게 가. 빠르게 간다? 네. 빠르게 미장센이고 간다? 미장센. 미장센? 아니 그 이준석 얘기 나오자마자 눈빛이 잠깐 잔잔히 아니 돌았어. 지금 살짝 옆에서 오늘 토크 지분 살짝 좀 딸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지분보단 질이죠. 저는. 사각지대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맑은 눈에 광인이 되잖아. 갑자기 살리. 맑은 눈에 광인이 되잖아. 아, 황희두 이사한테 fem코 준천지 딱 얘기 그렇죠. 꺼내면 맑은 눈에 광인이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진짜로. 맑은 눈입니다, 맑은 눈. 맑은 눈. 아, 맑은 눈. 좋습니다. 아니, 또 사각지대 얘기도 이따가 좀 뭐 시간이 가능하면 할게요. 근데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게 김현정 의원께서 저기 만들어주신 그 차트인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이거 팍이잖아요, 팍. 딱 봐도 이거 조작이잖아. 3분의 1 체크하고 나오고 젤렌스카 한국 들어오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삼부통원 전 대표하고 원희룡하고 그 저기 우크라이나 무슨 컨퍼런스 가가지고 하트 때리고 그 다음에 주식
이거 보세요. 근데 또 삼부와 김건희와의 연관성은 하도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조남욱 회장 과거에. 이거 이따가 혹시나 이 차트 궁금하신 분들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콘타피아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비슷하다 이거지.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MOU를 맺은 그때 폭등이에요. 이게 도이치모타스나 다 똑같아. 삼보토건이나 아까 그 깐타피아나 이런 네. 애들이 주가 조작의 흐름이라는 건 대부분 선수리에서 비슷해요. 김건희 비슷해요. 패밀리 비즈니스. 아이고 진짜 패밀리 비즈니스. 구질구질하게 정말. 아, 딱딱 아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공권 우리 어떤 국가의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또 공직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고요. 그럼요. 자 예. 그리고 이 신데렐라 수사라는 이름을 이게 붙이는 건 나 사실 좀 불쾌해. 신데렐라요? 아니 왜 자꾸 언론에서 뭐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건진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받은 뒤에 그 저기 누구야 유경옥이가 네. 그 교환하잖아요. 샤넬 신발. 근데 그게 사이즈가 250ml라는 거야. 근데 김건희 발이 250ml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신발이 실물을 찾아. 그래서 신겨봐. 딱 맞아. 그러면 이게 김건희 크네. 거야? 발이 커. 나는 이제 방식의 신데렐라 수사. 오늘부터 밥을 겁나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도 발이 살이 커지나요? 찌잖아요. 발도 살이 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이 쪄봐서 아는데 발도 찝니다. 발도 쪄요. 발도 찝니다. 키가 조금 커져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네. 나는 그것도 그래요. 평균 여성의 발이 250이면 좀 크다는 좀 거야. 큰 편이죠. 크죠. 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여성분들 그 사이즈를 평소에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250이면 김건희가 발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 아니 보통은 키가 크면 손발이 크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제 와이프가 키가 좀 크거든요. 네. 한 168, 9 이 정도 돼요. 맞아요. 키가 커요. 크시죠. 큰 편인데 신발이 한 230 정도 신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평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예. 김건희 씨 만약에 그 신발 사이즈가 250이라고 하면은 예. 뭐 신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 봤을 때는 좀 발이 큰 편 아닌가. 음. 그렇게 좀 추정은 되죠. 평균 사이즈에 비한다면. 좀 큰 편 같은데. 크신 분도 어쨌든 발 사이즈가 작은 분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하물며 김건희 정도의 키에 네. 250이면 좀 큰 편이다. 큰 편이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만약 딱 들어맞아.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딱 바로 안 떨어지죠. 혐의 적용이 가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발 사이즈만 가지고 혐의를 딱 떨어지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발이 250인 게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데렐라 수사라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아니 그리고 어떡하라는 거지? 김건희가 신데렐라는 아니잖아. 아. 데렐라. 아무튼 저는 이것보다 사실 이 샤넬 뭐 신발 뭐 네. 디올 신발 뭐 이런 다양하게 것보다 받아먹었어. 네. 디올백 어디 갔냐고요. 그렇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 디올백 없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네,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며 없다며. 그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가 지금이라도 디올백을 샀어요. 똑같은 모델을. 근데 우리 최재형 목사한테 이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다르게 되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다르면? 모델이 다르면 그 일련 번호가 다르면. 그렇죠. 그럼 앞에 거에 대해서는. 네. 앞에 거를 줬는데 그걸 어디다 또 이제 뭐 버렸든지 뭐 어떻게 뭐 인멸을 처리했다면. 하고 다른 가방 사와가지고 이게 그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또 유경옥 씨가 가갖고 웃돈 주고 바꿔온 거 아니에요? 또 좋은 걸로? 그리고 나는 유경옥도 진짜 짜치는 게 핸드폰 다 뺏어서 다. 그 오늘 가야지. 보도 보니까 유경옥 행정관 압수수색 당했다며요. 네. 근데 휴대폰 보는 척하고 다 지웠다는 거 지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 하는 초기화 짓이. 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언을 듣는 거라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조언 들었어요? 이거는 뭐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네.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조언을 미리 했겠죠. 알려줬겠지. 미리 혹시 그 알려줬겠죠. 저기 아이폰 비밀번호 여러 자리 걸었던 분한테 조언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여력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보다가 하고 만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초기화 누른 거 아니야? 초기화 누르는 것도 있고 네. 그때 왜 그 수사 때 예. 그 독직 폭행하면서 이게 막 달려들었냐면 정진웅 검사랑. 3번 틀리면 초기화돼요. 아 그러면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네. 아예 그냥 초기화를 시켜버리려고?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그렇게 아이폰을 여러 차례 3번 비밀번호 틀려서 초기화를 시킨다 한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죠. 다 살려냈죠. 그러니까 왜 유경옥은 그러고 앉았냐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어이구 다급한 거야. 네. 여기들도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봐요. 관리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 네. 김건희 누가 먼저 데려갈까요? 특검 중에.
누가 먼저 그러니까 신병 신병 확보냐? 저는 뭐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특검에서 하더라도 좀 예의상 김건희 특검이 하도록 이거는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좀 일부 보도에 혼선이 있는 게 네. 최혜병 특검 쪽에서 네. 임성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 건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거 이제 맞아요. 구명로비 사건. 그 구명로비 사건 먼저 하겠다는 근데 거죠. 구명로비 사건,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 임성근이 대상이긴 하지만 뒷백은 김건희라는 의혹이 의혹이 있는 있죠. 거잖아요. 이종호 씨까지 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최혜병 특검이 먼저 김건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거를 예. 누가 먼저 데려갈 거에 댓글 달렸는데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왜요? 새끼 순표님이. 이거 새끼 순표님이? 아니 왜 안 돼? 댓글인데 왜 안 아니 돼? 그냥 사자. 사자. 동물원의 사자. 아유. 라이온. 라이언이. 그 근데 사자. 저도 최상병 특검이 제일 먼저 부를 것 같습니다. 아, 최상병 특검. 왜 그러냐면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자체가 판사 예.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신중하죠. 신중하고 그간 있었던 자료들을 먼저 본 뒤에 뭐 시간을 좀 들여서 예. 부르지. 예. 지금 당장 김건희를 먼저 불러갖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이제 뭐 김건희의 신병 확보 누가 먼저 데려가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고 윤석열은 뭐 당연히 내란 특검이고요. 약간 우리도 이제 국무위원들도 따져봤어요. 내란 특검에서 국무위원은 한덕수가 될 거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제일 먼저 또 남경필을 과거 국무위원이긴 한데 데려갈 원희룡, 거다. 원희룡.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원정은 맞지 않나? 남원정은 맞지. 근데 남원정인데 이렇게 정정하시면 돼.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 남경필의 친구 그렇죠, 원희룡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놀라셨죠? 원래 이렇게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 네. 하려고 했다가 고소하세요!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고소하세요! 아니, 남경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원희룡 아저씨는 남원정. 저기 김건희 특검 가가지고 똑같이 저기 누구야 민중기 아저씨한테 한번 해봐요. 구속하세요! 그 남경필 씨는 마약 예방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기 아드님. 전 경기도지사. 옛날에 남원정 때문에. 네, 네. 자, 입이 지금- 바싹 말라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아 이거 괜찮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남경필의 문제 없어.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뭐. 예, 죄송합니다. 난 왜냐면 왜 관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다른데. 약간 닮았네요, 약간. 약간 또 이제 뭐 약간 형상이 비슷해서 그런가? 네. 키가 비슷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이라 다시 얘기를 했어요. 자,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방금 가결이 됐고요.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반대 개혁신당 이주영, 개혁신당 이준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이렇게 들어갔네요. 나 황운하가 왜 반대했는지도 알겠어요. 황운하 의원은 아마도 이 검찰 특활비 관련된 뭐 그런 어떤 항의성? 항의성으로 반대를 했다고 전 보고. 근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난 참 의문이네요, 이런 점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이 안 들어왔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사람들은 와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 스타일의 정치를 계속 하는 건데 조금 차별화 정도? 근데 의미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부채 탕감을 하거나 혹은 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또 지적을 하던데.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아예 뭐 망가진 정당이라 치고 예. 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도 사실 오늘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오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실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너무 매몰돼 있거나 그 반대의 형태를 국민의힘과 좀 다르게 할 뿐 별로 본질에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추경안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민생 경제와 이 대한민국 지금 내란 이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냥 반대. 그거 비토 정치만 가지고는 저 당이 더 이상 존속이 가능할까? 앞으로도. 좀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근데- 네. 왜냐면 사라지면 저는 굉장히 네. 그 삶의 낙을 많이 잃거든요. 저는. 사라지기에는. 그러게요. 저는 도파민이- 지금은 사라지면 조금. 네. 아니 근데 조금 더.
뭐 어차피 나중에 뭐 합쳐지거나 이럴 심산이었으면 근데 합치기 굳이 여기 들어와서 반대 안 하고 불참해도 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불참하면은 네네.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와서 반대표라도 던지니까 차별화. 여기가 언급이라도 해주지만 아예 그냥 불참해버리면 그냥 뭐 묻어가는 아예 그냥 부각이 안 돼버리니까. 예, 참, 사라지고 나면은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예. 더 즐겁게 그들을 관찰하지 않을까. 아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대명 청원부터 지금 60만 넘어가고 뭐 네. 지지율 3%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네. 많이들 관심 안 갖거든요. 예. 제가 계속 꾸준히 그 마치 꽃에 물 주듯이 아.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오밥 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기권 11명 얘기했거든요. 기권 11명에는 사실 뭐 민주당 일부 의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검찰 특활비에 대한 마찬가지의 어떤 항의성, 표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1명인지 10명인지 뭐 저도 좀 눈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그 검찰 특활비를 복원한 것에 대한 요 대목을 검찰 개혁을 늘 부르짖어왔던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썩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껄쩍지근하죠. 네. 근데 뭐 이거 의원 개인이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권한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신을 또 존중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2차 추경은 통과됐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일정 구조 증액이 돼서 올라가서 이게 통과된 거라서 이걸 이제 흔히 뭐 이제 언론들이 붙이는 표현으로는 뭐 슈퍼 추경이다, 울트라 추경이다 별 앞에 다 붙이는데요. 이거 일단 소비 진작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집권 초반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의 이 어떤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도 그 방울뱀을 좀 두 마리 풀었는 게 네네. 결국에는 개혁신당 얘기 나오니까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고 싶은 네네네, 게 말씀하세요. 어젠가요? 그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가물가물한데 야당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께서 어제입니다, 어제. 죠 예. 오찬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천하람 의원이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와가지고 결국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이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뭐 검찰개혁하면 뭐 민생을 못 돌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민생을 자기들이 지금 안 돌보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할 때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건요. 지금 검찰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지금의 검찰과 한 편들만 검찰개혁을 반대할 뿐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검찰의 문제를 지금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까지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뽑은 이유가 검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민생 법안도 하나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내질 않으면서 그냥 저런 식으로 묻지마 반대만 하니까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만 하는 정당이 뭐 언제까지 존속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검찰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검찰이 지금 해체 위기에 놓인 이유는 검찰 자체가 신뢰를 잃도록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국정위에서 검찰 개혁안 가져오라고 했더니 근데 검찰 개혁안이 여기 그 대통령의 이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되는 줄 몰랐다. 예. 그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 그러니까 업무 보고 서류에는 그 검찰 개혁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안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기 싫기 때문에 검찰 개혁안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고 그 이후에 더 갖고 와라. 업무 보고 그 보고서 갖고 와라를 얘기했더니 검찰 개혁의 폐해만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검사였고 검찰이었고 지금 정무적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 일부 개혁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와서 예.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네.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런 부분은 예. 우리가 우려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을 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개혁을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본인들 신뢰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정확하게 또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은 또 이제 반론상으로 전해드려야 되니까 수사 시스템을 바꾸고요. 사법제도를 바꾸는 부분은요. 결단이 필요하지만요. 얼마나 적은 기간을 갖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민생을 지금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에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자라는 우선순위 면에서 뒤로 미루자는 논거로 민생을 들면서 그쵸. 네. 오늘 여긴 또 반대표를 던지니까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앞뒤가. 예.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제 그 개혁신당을 또 뭐 이준석 의원을 이제 따갑게 비판하시는 분이 뭐 황희두 이사나 신익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많죠. 이 보수 폭격기 네. 김진 중앙일보 네. 전 논설위원 네. 이분이 뭐 어디 채널A 유튜브에서 아주 뭐 이준석을 매섭게 그 비판을 했나 봐요. 합리적 보수로 생각했는데 가끔 이상하게 합리적 보수로 생각했는데 가끔 이상하게 극우 논리를 얘기해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사롭고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을 본인과 연결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형태로 형해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쪼가 비슷하시네. 네, 쪼가. 비슷하죠.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로 이 논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재명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은 민생 안 챙긴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예. 민생 챙기고 싶으면 민생 관련한 법안도 내시고요. 안 내요. 그리고 예산안도 내시고요. 다 내세요. 근데 애초에 특검 출범할 때도 이 국민의힘과 뭐 여러 이제 보수 정당이 뭐라고 했냐? 예. 야, 민생 안 챙기고 특검만 하냐? 아니, 대통령이 특검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하루 종일 뭐 특검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는 거고 예.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부 다 저희 특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 아, 참, 오늘 방송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왜냐면 이제 방울뱀들이 자꾸 옆에서 서로 말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막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밤 10시에 전해드리는 건 여기까지 였습니다. 왜냐? 열어놓고. 예, 열어놓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저녁 6시 50분부터는 여러분들을 적어도 만나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6시 50분부터 8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베트남의 야시장처럼 6시부터 저희가 풍성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네.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또 먹여드리겠다 아하. 이 말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활기차고 힘찬 방송으로 다음 주 저녁 6시 50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50분에는 꼭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